금정, 흑백으로 그린다는 자체, 이 금정으로 그린 거는 특히 이 동양 문화권,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한국 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흑백으로 된 것은 단순히 그 세계 생각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의 정신성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내면적인 어떤 감성을 가장 저항 없이 포용하는 색이, 그리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색이, 충돌 없이 받아들이는 색이 저는 이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미술 색채학에서도 모든 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검정이고, 모든 색을 다 버리면 이제 흰색이다. 그래서 이 검정 안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동양에서의 검정은 대개 먹을 연상하는데, 색으로서의 검정은 이 숯이 바로 그 먹을 만드는 재료거든요. 그러니까 이 먹을 숯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을 떼고, 그런데 불은 붉은색이고 그 속에 많은 색깔들을 머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준비하면서 이걸 파리에서 준비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내 정체성이 아니고, 내가 한국에 가서 이 작업 준비를 해야 되겠다. 그리고 태반 나의 어떤 이 정서라든지 나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이 바탕이 되는 나의 고향에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저희 고향 청도로 내려가서 그 청도에 있는 그 비어 있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전시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.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 당시에 많이 하게 됐는데, 내가 이 내 감성을, 그러니까 어떤 미술의 어떤 틀 안에서죠, 내 감성을 이 자연으로 보내서 그 자연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코드 같은 거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, 그런 걸 제시할 수 있을까,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더 바깥으로 멀리 보낼 수 있을까. 그래서 그 제가 작업하던 학교에 감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 감나무가 누가 안 따먹으니 감이 자꾸 떨어져서 그대로 말라요. 밑에서 쭉 마르는데, 그걸 주워 보면 다 말라서 이제 곧 사그러져서 흙으로 갈 바로 직전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게 숯하고 비슷해요. 이 숯이라는 건 늘 버려진 거, 뭐 마지막에 다 타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.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에서도 이게 참 아름다움을 내는구나. 제가 숯을 파리라는 아주 문명화된 도시 안에서 만난 재료였는데, 시골에 원래 그 자연에서 숯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숯이라는 어떤 자연물과 자연의 어떤 하나의 물성과 내라는 어떤 하나의 인간의 감성, 이것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어떤 소통을 내가 할 수 있을까? 그걸 나는 미술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내가 생각했던 큰 바탕이었습니다. 제가 파리 가기 전까지는 유화로 이렇게 색깔이 아주 많은, 색채가 화려한 작품들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89년 말에 이제 파리에 가게 됐는데, 제가 그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. 어려워가지고 그 유화물감이라든지 미술 재료가 얼마나 비싼지 뭐 도저히 그 제작으로는 뭐 어렵고, 그래서 제가 길에 가다가 이 수틀러가 파는 그 봉지를 보고 그 큰 포대자루를 하나 샀어요. 사서 제가 처음에는 그걸로 대생 같은 걸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
우선 비싼 재료비 걱정에서 해결이 됐고 또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그때 아주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어떤 상당히 흔들릴 때였어서 우리 고향이 아주 시골인데 청도 경상북도 청도인데 거기 되게 집을 지으면 이 땅을 쭉 파내고 거기다가 숯을 잔뜩 채워 넣어요. 아무래도 이제 해충이라든지 이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뭐 이제 우리가 이 출산을 한다든지 뭐 간장 담글 때도 보면 되게 숯을 쓴다든지 이런 그래서 이게 우리 문화권에 관한 생각들을 여기 입혀보려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. 하나의 어떤 소재, 단순한 어떤 하나의 소재에서 거기에 내가 자란 어떤 나를 형성시켜준 어떤 그런 이 한국의 어떤 몬순 지역이라고 그러는 몬순 지역의 감성을 여기다 입힌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쭉 하면서부터 숯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숯이라는 재료 자체를 그걸 어떻게 내 감성을 거기 넣어서 그게 빈약하고 가난해 보이고 비난해 보이고 또 어떤 모든 사물의 마지막이고 그건 모든 게 끝나면 이제 숯으로 가는 그런 사물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비난하고 생명체가 없어 보이는 그거를 어떻게 에너지화 시키고 어떻게 미술적인 감성으로 끌어들이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된대요. 숯을 갈아보기도 하고 숯 덩어리를 묶어보기도 하고 숯을 가지고 조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자체가 빈약해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그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. 그게 금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 안에는 아주 빛나는 것도 있고 또 무채색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지질학적으로는 이 숯이 눌려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안에 빛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하면서 그 재료에 대한 매력을 제가 참 많이 그 당시 가졌던 것 같아요. 최근에 하는 작업들은 하나의 내 붓으로 그린 어떤 하나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시간과 신체성이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건 같이 일어난 흔적들을 이 화면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보존하는 것, 그걸 이렇게 그대로 정지시키는 것, 보존이라는 곧 정지시키는 건데 그런 그 정지시키는 것 자체 그런데 제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원래 작가전 이후에 제가 작가로서 대외적인 인식이 생긴 겁니다. 그전에는 작가가 되기를 소망했다면 그 이후에는 작가로서 그러니까 현대미술관 전시회를 통해서 작가로서의 인식이 대외적으로 제가 파리에 무슨 전속 화廊도 생기게 되었고 그게 아마 현대미술관의 큰 덕이라고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밖에 나가서 뭐 미술관의 개인전, 큰 미술관 개인전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, 지금도 마찬가지죠. 굉장히 그걸 정말 높이 평가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한 일보다는 외부에서 한 일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는 높았던 것만 사실 같아요. 우리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통해서 우리의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통하는 작가들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. 현대미술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앞으로 굉장히 훨씬 더 많아질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으니까 올해의 작가전이 그만큼 비중 있는 전시회가 될 겁니다.